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제 리절트 데이터까지 만들었고요. 공통된 그곳의 양식을 만들어서 두 애드와 두 조인에 적용하는 것까지 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리절트 데이터에다가 제너릭을 적용할 거다 라고 미리 소개를 좀 드렸었는데, 이 오브젝트를 진짜로 안 쓸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일단 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일단 이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잠깐만, 이게 꺽쇠가 먼저 맞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써오는 방식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꺽쇠 안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라든지, 보통 이런 식으로 가장 많이 썼죠? 그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만큼이 제너릭이라는 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리스트 안에 들어갈 데이터의 타입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보세요. 방금 전에도 예시로 보여드렸던 이 리스트의 클래스예요. 이거는 자바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직접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자바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우리는 그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를 이런 방식을 통해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자, 얘를 잘 보세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인터페이스지만 그냥 클래스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앤데, 지금 얘는 제너릭이라고 하는 걸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앤데, 뭐 들어있어요? 2가 들어있죠. 자, 이 2는 뭘까요? 마우스를 올려놓고 설명을 들어보면 The type of elements in this list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갈 엘리먼트들의 타입을 정한다 라고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갈 엘리먼트들의 타입을 정하는 그 타입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2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실제로 제너릭에는 뭘 넣어요? 그냥 우리가 쓸 데이터의 타입을 넣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걸까요? 자, 간단하게 일단 생각해서 이 꺽쇠 안에 들어온 이 멤버라고 하는 이 타입이 지금 2라고 하는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길래 우리가 이 꺽쇠 안에 이런 걸 넣어주면 얘가 여기로 들어와서 지금 만든 이 해당 리스트라고 하는 애는 멤버 타입의 데이터밖에 넣을 수 없는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깊게는 몰라도 돼요. 근데 간단하게는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지금 우리가 추가할 이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서 더 보면은 괜히 더 헷갈리니까 지금 얘가 만들어진 이 방식이 이렇게 꺽쇠가 열렸고,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이잖아요, 얘는. 익스텐즈의 상속인 거고, 그 전에 클래스 이름 뒤에 꺽쇠가 열렸고,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걸 먼저 하나 볼까요? 정리해 놓은 게 없나? 여기다. 자. 일반적으로 이 자바가 이미 만들어 놓은 이런 클래스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제너릭을 만들 때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맵이라는 걸 쓸 때는 K 그리고 V 두 개가 있죠. 여기서 이 K는 뭘 뜻하는 거였어요? 네, 키의 타입, 이 V는 밸류의 타입, 그렇게 쓰는 거였죠.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리스트 할 때는 E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고, 자, 엘리먼트, 키, 밸류, 리스트, 맵, 우리가 이미 보던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T라고 하는 거 본 적 없고요. 이런 거 본 적 없죠. 근데 괜찮아요. 얘네들은 지금 여기, 자, 이 꺽쇠 안에 T라고 써있는 애도 있고 E라고 써있는 애도 있고 뭐 K도 있고 V도 있는데, 이것들 있잖아요. 결국 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제가 이런 리스트를 자바가 제공하는 걸 쓰지 않고 똑같이 만들 건데 얘를 바꾸고 싶어요. 난 E가 싫어. 난 다른 거 쓸래. 얘를 만약에 지금 못 바꾸겠지만 당연히 바꿀 수 있어서 얘를 T로 바꿨다. 그리고 여기도 T로 바꿨다. 그리고 밑에 이제 E가 사용됐던 부분들은 다 T로 바뀌었겠죠? 그렇게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기능이 똑같아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제너릭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자리, 여기가 T든 E든 뭐 V든 K든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놨을 뿐인 거지, 사실상 이 한 글자가 가지는 의미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리절트 데이터 안에서 제너릭이라는 걸 쓸 거예요. 그럼 일단 클래스를 정의한 이 클래스 이름 옆에다가 꺽쇠 열어줘야겠죠. 지금 리스트 클래스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너릭을 실제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우리도 꺽쇠 하나 뚫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 중에서 뭐 써야 돼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뭘 쓰든 T를 쓰든 E를 쓰든 K를 쓰든 V를 쓰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냥 얘네들이 이제 자바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애들이니까 그걸 맞춰서 쓸 거면 맞춰서 쓰고, 그게 싫어? 그럼 만들어서 쓰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DT라고 할 겁니다. 그냥 데이터 타입의 약자로 DT를 한 거예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뭐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만든 클래스고요. 그 클래스 안에서 제너릭이라고 하는 친구도 지금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DT라고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하던 얘기 맞아서 또 할 겁니다. 얘가 어떻게 동작하길래 이렇게 우리가 선언을 해버리면, 선언하고 초기화 해버리면 이 해당 리스트에는 멤버라고 하는 데이터밖에 못 들어갈까? 지금 밑에 가서 list.add 했는데 여기다가 1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당장 에러 날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다 멤버 넣어놨으니까 1 멤버 타입 아니야, 못 들어가 할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 동작을 하길래 이게 될까? 자, 내가 이렇게 없어?
뭐라고 돼 있을까? 아, 이건 찾아가긴 좀 힘들겠는데? 그러면 만들어서 보죠. 뭐야? 여기에 우리가 지금 VO가 아티클이 있죠? 아니다, 그냥 스트링으로 하죠. 자, 리스트를 이렇게 선언했다고 했을 때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list.add 응? 자, 지금 이 얘기한 거거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제너릭을 스트링을 하고 넣어놨는데 그냥 문자열 add 할 때는 돼요. 스트링이니까. 근데 1 add 하려고 하면 이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리스트는 스트링이라고 해놓고 넌 지금 인트를 넘기고 있잖아. 이거는 못해, 추가할 수 없어 뭐라고 하죠. 이 얘기 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동작하는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제너릭이라고 하는 꺽쇠 안에다가 이런 멤버라고 하는 타입, 아티클이라고 하는 타입, 혹은 스트링이라는 타입,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변수를 만들면요, 타입으로 사용을 한 거죠. 제너릭까지 넣어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 시점에 이 2라고 하는 알파벳이 있던 자리에 스트링이 들어와요. 얘가 이렇게 들어와요. 얘가 이 리스트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이 변수가 선언되는 시점, 타입을 사용할 때 제너릭을 넣었잖아요. 그 순간에 이 자리에는 스트링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클래스 내에서, 이 인터페이스 내에서 이 2라고 되어 있는 모든 부분에 스트링이 들어와요. 상황이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의 타입 자체가 이 알파벳 2가 아니라 리스트의 꺽쇠 스트링이 들어가 있는 타입으로 고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잠깐 이렇게 해놓고, 자, 저희도 지금 제너릭 쓰겠다라고 DT를 뚫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제너릭이라는 걸 사용하려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그쵸, 오브젝트 안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 어떤 타입이 들어왔어요. 바깥에서 이제 리절트 데이터 타입을 이 제너릭까지 사용해서 넣었어요. 그럼 이 DT에 이렇게 들어왔대요.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이 제너릭을 오브젝트를 쓰지 않기 위해 추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DT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의 타입이 돼야 돼요? 네, 데이터 1의 타입이 DT가 되면 돼요. 자, 좀 이상하죠? DT라고 하는 클래스 없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변수를 만들거나 하려면 그 변수의 타입이 되는 클래스가 존재를 했어야 돼요. 실제로 있는 클래스여야 타입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였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건데 우리가 그냥 갖다 쓰는 경우였고, 근데 이런 DT는 클래스가 당연히 없겠죠. 우리 제너릭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근데 이게 에러 안 나죠. 얘 에러 안 나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거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얘가 태어나는 시점에 타입에 제너릭을 적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적혀있는 이 타입이 여기로 들어온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스트링이 들어왔다.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아까 리스트 클래스 안에서 여기에 들어온 스트링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인터페이스 내에 있는 모든 알파벳 이 역할,
써있던 부분들에 다 스트링이 들어간다라고 했죠. 똑같아요, 얘는. 여기에 바깥에서 인트를 넘겼다. 얘가 인트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점은 데이터 1의 타입을 내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정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스트링 이런 식으로 넣어놓는 건 이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서 이 데이터 1의 타입을 정해버린 거예요. 박아버린 거죠. 얘는 이제 스트링이잖아요. 무조건. 그쵸? 근데 얘를 이 제너릭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이 타입을 입력을 해준다면 이 제너릭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쓸 때, 여기서 쓸 때, 이렇게 쓸 때, 여기다가 스트링 줬다. 그러면 이 스트링이 여기 DT 자리로 온다는 거고, 여기로 스트링이 들어왔다라는 거. 그 당시에 데이터 1의 타입은 스트링이 된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제너릭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 1의 타입을 내부에서 정해버리면 바깥에서 뭐 스트링이 들어올지 인트가 들어올지 객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내부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오브젝트를 썼던 거고, 이걸 오브젝트를 쓰지 않기 위해서 내부에서 정하지 않을래, 그냥 외부에서 나를 쓸 때 내 타입을 니들이 알아서 정해줘 라고 역할을 앞으로 미룬 거죠. 그래서 제너릭을 사용하면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제 데이터 1의 타입을 우리가 DT라고 넣어놨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이제 추가로 뭐 바꿔야 돼요? 이거 왜 뭐라 그래요? 빨간 에러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오브젝트잖아요. 얘도 DT로 바꿔줘야죠. 근데 보세요. 얘를 DT로 바꿨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네요. 오히려 빨간 에러는 없었는데 빨간 에러가 나와버렸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 여기 있을 텐데 잠깐만요. 아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보자. 여기 보세요.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은요. 왜 저렇게? 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클래스 내에서 쓰는 제너릭이 꺽쇠 DT죠.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랬더니 지금 DT 뭐라 그러고 여기서 에러 나고 있던 거 어떻게 됐어요? 이제 뭐라 안 하죠? 그쵸?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도대체 왜 앞뒤로 이렇게 붙여요? 저도 이유 몰라요. 그게 문법이니까. 얘도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 제너릭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사용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왜? 라고 의심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야만 이 뒤에서 이 제너릭 타입을 진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일단 해줬고요. 얘는 빠지고 이제 지워도 되겠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노란색 줄들은 왜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뭘 안 했죠? 지금 이거 어떻게 뭐 한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리스트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괜히 줬네. 이런 거 가능하죠. 제너릭으로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얘는 다 받아요. 상관없어요. 뭘 받든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노란 줄로 뭐라 하죠. 제너릭 타입 이거를 참조한다. 파라미터라이즈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노란 줄이니까 실행이 안 되진 않겠죠. 다만 이렇게 해놨을 때 이렇게 들어있는 데이터를 꺼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형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 우리가 그 리스트 안에 데이터를 보관할 때 제약사항을 많이 줄여서 그 상황을 열어놓고 데이터를 받은 거기 때문에 꺼냈을 때 형변환하는 것도 귀찮지만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유추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너릭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런 과정을 하지 않게끔 미리 타입을 정해놓고 쓰는 건데 지금 여기서 이걸 안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제너릭이 왔으면 뒤에다가 제너릭을 넣어주진 않아도 이건 안 해도 꺽쇠는 와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 리스트 어레이 리스트 만들 때 항상 하던 방식. 자, 그랬더니 이제 노란 줄은 다 사라졌어요. 위에 있는 건 이제 임포트 관련이고 제너릭은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당히 어렵다, 쉬운 내용이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우리 지금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자바가 제공하는 이런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유사한 거를 우리 입맛대로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친구가 애초에 만들어내는 것부터 이 제너릭을 사용하는 것까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실까요?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 쓰기만 했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라도 하나 만들었다. 그 상황이니까 당연히 어려운 게 맞죠. 그래서 그냥 저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릭이라고 하는 구멍을 다 뚫어놓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준비를 맞춰놨으니까 진짜로 얘를 한번 적용시키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두 애들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스트링을 넣어놨었는데 스트링이 아니라 지금 그러면 이제 두 애드에다가 제너릭 적용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리턴 타입 리절트 데이터라고 하는 이 리턴 타입의 제너릭을 열어서 써줄 건데 뭐 써줘야 돼요? 방금 전에 여기 스트링일 때 이거 밑에 에러 났거든요. 이거 왜 에러일까요? 그쵸? 얘는 스트링이 아닌데 스트링이라고 제너릭을 줬으니까.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누가 스트링이 아닌데요? 자, 이 리턴의 결과 자체는 리절트 데이터 타입이 맞아요. 왜냐면 from 메서드로 했으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 제너릭으로 들어가 있는 스트링이 제너릭을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가 스트링이 아닌데 지금 스트링으로 넘겼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라고 하고 있어요? 타임 미스매치. 지금 얘가 말하는 건 뭐예요? 리절트 데이터인데 제너릭이 아티클인 얘는 리절트 데이터 스트링이 될 수가 없어 라고 하죠.
누가 리절트 데이터 아티클이고 누가 리절트 데이터 스트링이에요? 지금 이 메서드의 리턴 타입이 리절트 데이터 스트링이에요. 근데 얘는 리절트 데이터 아티클이겠네요. 그러면 얘가 어디서 누가 아티클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데이터 1에 해당하는 부분. 왜? 우리는 리절트 데이터에 이 제너릭을 실제로 데이터 1의 타입으로 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리절트 데이터 사용된 곳에다가 제너릭 추가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누구다? 데이터 1 변수에 들어오는 그 값들이 중요해진다. 그 값의 타입을 제너릭에 넣어줘야 된다. 그래야, 자 보세요.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티클이라고 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뭐라 안 하고 얘도 뭐라 안 하고 얘도 뭐라 안 하죠. 해결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return type, result date article이라고 하는 제너릭을 사용한 to add 메서드가 선언될 당시에 result data라고 하는 return type 이 클래스를 참조하겠죠. 이때 이 클래스 dt 자리에는 누가 들어온다? article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dt 이 부분에 들어가는 데이터 타입을 이 result data 클래스 설계도가 직접 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얘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상황에서 내가 쓸 타입을 명시했다. 그리고 그 타입으로 그 순간에 얘를 사용한다. 그럼 여기 DT에 다 아티클 들어와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코드가 실행이 됐어요. 비어있대요. result data from인데 인자 2개짜리.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얘가 실행되겠죠. 얘가 실행이 됐어요. 2개 들어왔어요. 2개 넘겼는데 마지막에 널 했죠. 그쵸? 그리고 얘가 실행되는 거죠. 봐요. 이거 들어왔고 데이터 타입 현재 누구? 아티클. 데이터 1에 값 뭐 들어왔어요? 널. 여기가 아티클이니까 널 들어와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여기 아티클이겠죠? RD 변수 만들었고 개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한테 이거 넣었고 얘한테 이거 넣었고 얘 지금 이거 타입 뭐? 아티클. 뭐 들어왔어요? 널. 그렇게 조립된 결과를 리턴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코드, 메시지, 널 들어있는 리절트 데이터 객체에 남았다. 자, 이건 실패의 경우. 그럼 진짜로 인자가 제대로 넘어간 이 경우를 볼게요. 자, from 인자 3개짜리 넘어갔죠. 그러면은 여기로 들어왔겠죠. 자, 코드 s 어쩌고 메시지 뭐 회원가입 글쓰기 완료 뭐 이런 거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DT 뭐라고요? 얘네들 다 아티클이죠. 근데 이 데이터 1에 들어온 파라미터로 넘겨준 이거 아티클 맞죠? 얘가 아티클 타입인데 아티클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는 변수한테 아티클 데이터가 들어왔대요. 아무런 문제가 없겠네요. 그 상태에서 아티클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변수한테 아티클 데이터 넣은 거잖아요. 문제가 없죠?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이 데이터 1의 타입을 바라보고 우리가 제너릭을 지정해주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막 아예 이해를 못할 정도로 난해한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감은 좀 오실까요? 자,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제가 제공해드리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줄만 알아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얘 한번 해보세요. get article 얘한테 제너릭 적용 한번 시켜보세요. 지금 제너릭을 만들었는데 안 주니까 노란색으로 뭐라 해요. 이거 왜 뭐라고 하는 건지는 좀 전에 리스트로 보여드렸죠. 리스트도 제너릭 없이 그냥 쓰면은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노란 줄로. 얘도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를 올바른 제너릭을 한번 입혀보세요.
자, 얘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 1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얘는 데이터 1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요. 누가 없고 누가 있죠? F1이라고 하는 얘는 없고 S1은 있고, 그죠? 보통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만들어 나갈 건데, 보통 실패의 경우에는 보여줄 데이터 1이 없어요. 왜냐면 실패했기 때문에 당연히 보여줄 게 없죠. 에러 코드와 메시지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근데 성공의 경우에는 보여줄 게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경우가 나뉠 거예요. 그럼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건 데이터 1이니까 그 데이터 1에 지금 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티클 타입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린 제너릭을 뭘 써야 된다? 여기에 아티클을 써야 된다. 쉽죠? 이제 사용하는 방식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만드는 거, 그리고 만드는 그 과정을 약간이라도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어렵고, 저게 뭔 소리야? 싶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두 조인 하나 남았죠? 여기는 뭐 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는 이제 실패의 경우가 좀 많고, 성공의 경우도 많은데, 그죠? 지금 리절트 데이터의 제너릭을 지정해야 되는 것도 두 개네요. 상황이 좀 달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여기 보세요. 여기 제너릭 뭐 들어가야 돼요? 지금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리절트 데이터들은 실패 코드밖에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죠? 이 상황에서는 데이터 1이 없죠. 근데 이제 여기를 들어가 봐야 아는 거죠. 어쨌든 이걸 실행한 결과가 이 타입으로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그걸 리턴하고 있으니까 여기 가봐요. 여기서는 데이터 1이 뭐 들어있어요 지금? 멤버 타입으로 들어있죠. 그럼 애초에 지금 이 서비스가 가져야 되는 리절트 데이터의 제너릭이 뭐다? 멤버. 그럼 얘가 멤버가 됐어요. 그럼 얘는 멤버 되면 돼요? 네, 돼요. 이렇게 질문한다고 당황하시면 안 돼요. 네, 본인의 그 지식에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멤버 말고는 데이터 1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멤버가 맞겠죠? 가능한 겁니다. 여기다 멤버를 줘요. 임포트 해줘야 되고. 자,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도 멤버가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두 조인 RD 이 안에서 있는 애들은 다 데이터 1이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데 얘가 멤버래요. 그럼 진짜로 멤버가 넘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멤버가 돼야 맞겠죠. 자, 만약에 얘가 스트링이었다. 애초에 에러예요. 이건 왜 에러예요? 그쵸. 지금 멤버가 들어온 상황에서 리턴을 할 건데 이거 지금 스트링 리턴을 해야 된다고? 나는 스트링이 아닌데? 애초에 데이터 1이 타입이 안 맞아서 제대로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인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제너릭을 잘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전에 여기 스트링 했을 때 얘 못 쓰잖아요. 이거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얘만 건드려서. 이 구조를 다시 바꿀 게 아니라 지금 얘 리턴하고 있는 이 친구만 살짝 바꿔서 그냥 리턴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좋은 방식은 아닌데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얘를 이러면 돼요. 웃기죠? 자, 지금 이게 뭐 한 거냐면요. 우리 리턴 타입 뭐라고요? 리절트 데이터인데 제너릭이 스트링인 거. 지금 두 조인 RD의 타입 뭐라고요? 리절트 데이터인데 제너릭이
아티클인 거, 멤버인 거. 근데 지금 형 변화 뭘로 했어요? 그렇죠. 제너릭이 없는 그냥 리절트 데이터로 형 변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능해요. 당연히 좋은 방식은 아니겠죠. 근데 가능은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너릭이 제너릭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제너릭 타입이 안 맞아서 충돌해서 에러가 나고 있던 상황인데, 그 충돌 나고 있는 애한테 가서 야, 너 제너릭 빼버려,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해서 제너릭을 빼버리니까 에러는 안 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하다라는 건데, 당연히 좋은 방식은 아니겠죠. 데이터가 손실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작업을 하는데 제너릭이 상당히 애매해졌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요. 실패의 경우에도 보여줄 게 없고 성공의 경우에도 데이터1 보여줄 게 없대요. 그럼 둘 다 아무것도 없죠. 우리 제너릭 뭐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거 좀 애매하죠. 데이터1이 중요한 건데 데이터1이 실패의 경우, 성공의 경우 다 없대요. 되게 애매해요. 이럴 때는 안 주면 돼요, 제너릭을. 근데 제너릭 안 주면 노란 줄 뜨죠? 거슬리겠죠?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줘도 돼요. 어차피 데이터1은 너릴 거니까. 근데 사실 노란 줄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저도 노란 줄 떠있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괜히 다른 타입 적어놓는 것보다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는 비워놓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타입을 적어놓으면 제너릭을 그렇게 적어놓은 이유에 대해서 코드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코드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도달하면 그래도 개발자가 무슨 의도가 있었겠지 까지 가요. 이제 혼란스러워지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빼놓는 편입니다. 노란 줄을 싫어하는 저일지라도. 그런 경우가 최대한 안 나오면 좋겠지만 나올 수도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이렇게 지금 우리 만들어놨던 기능에다가 좀 추가를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저희가 지금 건드린 3개 기능 제외하고는 아직 리절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도 리절트 데이터로 다 수정을 해주면서 제너릭까지 필요하면 다 적용을 하는 걸로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쉬는 시간을 가지고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